그래서 요즘 대세인 글램핑장 창업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쉽게 전체적으로 한번 쭉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제가 말씀드렸던 조건에 맞는 토지를 먼저 구입을 하셔야 되겠죠. 이왕이면 바닷가 앞에 오션뷰로 1억 원대 후반대나 2억 원대까지 되도록이면 저렴한 토지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발품을 많이 파시면 충분히 구할 수 있습니다. 땅을 살 때는 땅의 침수 여부와 도로 폭, 그리고 전기 수도를 확인을 하시고, 특히 캠핑장, 야영장업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물이 나오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지하수 탐사업체를 불러서 지하수 매장량을 꼭 확인을 해야 합니다. 비용이 좀 들어가긴 하지만 이 작업을 하지 않고 토지만 먼저 계약을 했다가 낭패를 보는 사례가 많이 있으니까요. 꼭 지하수 탐사업체를 계약을 하셔서 지하수 매장량을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점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경험이 있는 토목 설계 사무소를 찾아가서 각종 인허가 관계, 비용, 농지 취득 자격 증명, 토지 개발 행위 가능 여부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구입할 땅을 자주 가보셔야 되겠죠. 해 뜰 때도 가보고 비 올 때도 가보고 해질 때도 가보고 수시로 가서 한번 내가 상상하는 야영장, 캠핑장을 머릿속으로 그려봅니다. 물론 다른 캠핑장도 수시로 가보면서 운영할 때 노하우를 직접 경험해보고, 가능하다면 캠핑장 주인이나 매니저에게도 자문을 구해봅니다. 또한 바닷가 앞에는 갯벌에 해루질이 가능한지도 확인을 해야 합니다. 갯벌도 어촌계에서 관리하는 곳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확인을 꼭 하시고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된다는 점, 이 부분도 꼭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땅을 살 때 건축사에게 건축 설계를 의뢰해서 관청에 사전 심사 확인을 해야 되고요. 또 대출은 얼마나 되는지 은행에 확인을 해서 주거래은행 아니면 그 지역의 은행의 확인도 필수사항입니다. 캠핑장에서는 토목공사가 아주 중요한데요. 토목공사 허가가 몇 달 걸린다는 점 염두를 두고 조경과 조명의 배치, 그리고 수영장 여부가 아주 중요하니까요. 세심하게 구상을 하셔야 됩니다. 요즘 캠핑장에서 일반 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바로 인스타 사진이나 이런 감성, 이런 것들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숙박만 해가지고는 앞으로는 살아남기가 조금 힘들고요. 일반 손님들이 원하는 그런 감성과 카페의 감성, 그리고 야경, 조명에 의한 사진이 잘 나온 그런 스팟들을 잘 활용을 하셔야만 평일에 일반 손님들을 유치하기가 아주 용이해진다는 거, 그리고 캠핑장업에서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라는 거 꼭 명심을 하시고요. 그리고 상수도는 1인이 사용하는 용량이 보통 100리터에서 150리터 정도 이렇게 듭니다. 상수도 옆 관로가 있다면 관리동은 상수도, 글램핑 텐트는 지하수를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번에 말씀드린 대로 지하수 매장량이 풍부한지 얼만큼 되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상수도 신청은 면사무소에서 신청을 하는데 보통 설계사무소에서 웬만한 인허가 부분은 다 대행을 해주니까요.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토목 설계사무소도 되도록이면은 한번 그 캠핑장이나 글램핑장을 이렇게 인허가를 진행해 본 그런 업체들로 해서 그 해당 지역에 소지한 업체면은 더 좋습니다. 그리고 전기는 글램핑 텐트당 대략 5kg에서 관리동 겸 매장은 한 20kg 정도 이렇게 해서 드니까요. 넉넉하게 한전에 승합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결국은 캠핑장 성공 요인 중에 시설 부분은 조경과 조명, 수영장, 부대시설, 주차장 배치 등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데요. 그래서 토목을 할 때 그 부분을 많이 고민해서 설계를 해야 합니다. 요즘 소비자들 눈높이가 높으니까요. 이왕 할 거 확실히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게끔 만들어서 운영을 하셔야만 그만큼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캠핑장 바닥은 기본 데크 외에 바닥면 인조잔디나 천연잔디를 꼭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비용 문제로 바닥을 파쇄석 돌로 이렇게 이제 깔아서 사용하시는 그런 캠핑장이 있는데요. 그런 데보다는 아무래도 잔디로 되어 있는 곳이 예약률이 훨씬 높다는 사실, 이것도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글램핑 텐트 설치 비용 평균을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요, 최신 텐트와 데크를 포함해서 설치하는 비용은 약 한 8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그리고 글램핑 내부에는 전자제품이 한 200만원 정도, 침구류가 한 200만원, 그리고 뭐 화장실이나 싱크대 같은 경우가 한 400 정도에서 한 동당 약 합해서 1600만원에서 한 1800만원 사이 정도 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 펜션이나 건축물에 비하면 훨씬 더 싼 비용으로 이렇게 숙박 비용은 비슷하게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글램핑장, 캠핑장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물론 텐트이기 때문에 유지 보수 비용은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보통 일반 글램핑장 텐트가 바람이 불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내구 연한은 짧게는 한 2년, 그리고 보통 한 5년, 정말 튼튼하면은 뭐 10년까지도 간다고 하는데, 업체 말은 그렇게까지는 볼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글램핑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바람이 불지 않는다는 곳에 내가 캠핑장을 한다는 전제에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주도 같은 경우 글램핑장이 거의 없는 이유가 바람과 태풍 때문에 글램핑장을 운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못하는 상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지 않는 곳, 그런 곳의 토지를 구하시는 게 또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정말 또 중요한 점 하나가 있네요. 바로 텐트 설치 업체의 선정인데요. 발품이 중요하겠죠. 간혹 업체를 잘못 선정했다가 공사가 중단되거나 아니면 또 공사하다가 추가금을 요구 이렇게 하는 곳도 많고요. 시작도 해보지 못하고 몸고생하고 마음고생하고 그리고 뭐 법적 소송으로까지 이렇게 가는 사례도 종종 있습니다. 통상 토지 매입 비용 빼고 인허가, 토목 포함 시설 모두 하는데 글램핑장 10동 기준으로 해서 한 4억 정도 되니까요. 본인 자금과 대출 그리고 토지 매입 비용을 감안하면 적게는 5억, 많게는 7억 정도 들어갈 것 같고, 토지 형질 변경 후에 지목 변경이 되고 나면 토지 대출이 좀 나오니까요. 대출을 감안한다면 본인 자금 한 4, 5억 정도 있으시면 10동 정도 되는 글램핑장 창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매출 기준은 평균 글램핑장 텐트 설치 비용을 제가 외부 800, 내부 800만원 정도 해서 거의 뭐 한 1600만원 정도를 잡고 이렇게 계산을 해 본 것입니다. 수익성을 뭐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계산을 한번 해 봤는데요. 성수기 비수기를 고려하지 않고 주말에는 한 20만원, 평일에는 15만원, 10개 동 기준으로 평일 공실이 절반으로 이렇게 잡으면 평일이 한 달에 보통 20일인데 그 중에 10일은 공실이라고 지금 계산을 하고 잡아본 겁니다. 주말에 20만원씩 지금 8일 정도 되면 160만원 정도의 매출이고, 주중은 15만원 정도 10일간 이렇게 하면 150만원입니다. 그러면 310만원에 10개 동이니까 3100만원이 되겠죠. 그래서 월 매출은 약 한 3천만원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말 그대로 제가 계산상으로 숫자로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각종 경비들을 공제를 하셔야 되겠죠. 매니저 인건비부터 직원들 인건비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원재료비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뭐 전기세, 수도세 이런 각종 공과금 이런 것들도 감안을 하셔야 되고, 또 유지 보수 비용을 여기에다가 감안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내셔야 될 세금도 감안을 하셔야 된다는 점. 아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가지고 계산을 해보시면 그래도 투자 대비해서 매출이나 순수익이 상당히 잘 나오는 그런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성공을 한다는 가정하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결론은 잘하면 돈 되겠다라는 결론이네요. 하지만 모든 사업은 숫자만 이렇게 계산을 해서 가지고 되는 건 아니라는 거 꼭 잊지 마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 꼼꼼히 처음부터 확인해야 될 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직은 우리나라에 제대로 된 컨설팅 업체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사업을 운영하시려는 분들이 발품도 많이 파셔야 되고 정보도 많이 획득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전국에 있는 글램핑장을 많이 이렇게 사업을 하시기 전에 다녀보셔서 어떤 점이 좋고 어떤 점은 부족하고, 그리고 어떻게 운영을 해야만 계속 꾸준히 이렇게 운영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요즘 같은 가을에 글램핑장 한번 가고 싶은데 제가 예약 사이트 들어가 보니까 이미 2달 정도는 주말에는 꽉 차 있고요. 평일도 거의 뭐 지금 많이 차 있는 시즌입니다. 가을 시즌이 캠핑을 하기에 상당히 좋기 때문에 몸만 가서 이렇게 좀 글램핑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뭐 가족끼리 연인끼리 이렇게 미리 다 예약을 하시기 때문에 가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다가 저도 이렇게 많이 보곤 하는데요. 한 번쯤은 꼭 가서 다음번 영상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어떤 점이 좋고 어떤 점이 좀 부족하다 이런 것들도 얘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